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수천미에요. 예. 임철철 선생님이시죠? 오늘도 7번째, 그러니까 7절이에요. 7절. 간지총론, 제9장 간지총론에서 7절이에요. 12절까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절이, 예, 음색양사는 신살론에서나 쓰는 것이고, 뭐예요? 갑을목은 동시에 죽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복지제죠. 천간과 지지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원일기격이죠. 그러니까 지지가 천간이 일기로 되어 있을 때도 역시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전산물이에요. 그 지전산물이란 방국이에요. 방국을 이루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인가요? 6번째. 네, 양승양. 예, 맞아요. 지전산물 했고. 그리고 양의 기운이 양의 자리를 타고 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대운이, 부드럽게 안돈, 편안하게 흘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의 자리에서 음기가 음의 자리에 차지하면 음습하니까 대운은 광명하게 흘러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지생천자예요. 우리 지생천자 7번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지지가 천간을 생해 줄 때는 어떻게 되냐? 천간이 쇠하거나 또 충은 지지죠.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천간이 쇠하거나 지지가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철저하게 원문의 뜻에 따라서 유벽은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주자가 임시주로다가 제가 이렇게 임시주라고 해놨어요. 네, 이건 임 선생 말씀이죠.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 지생천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거 보세요. 갑자병인이에요. 정묘기사예요. 무호임신케이예요. 을해경진 신축이죠. 이걸 지지가 천간에 생한다, 유근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주생호 어디가 부득월령지월에서 얻지 못해서 생을 만난다. 그러면 주중에서 또한 적게 방부예요. 도와주고 적으면 뭐예요? 쓰는 것은 신인이란 뭐예요? 일주와 비슷한 건 비겁이죠. 비겁이나 이건 신인이라고 했으니까 비겁이에요. 비겁과 인수가 쓰이는데 충한적 근발, 예, 뿌리가 뽑힐 것이다. 충이 되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하는 기미가 절의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야. 위화, 화가 되면 체중, 가장 무겁다라는 것이죠. 만약 일주가 득시당령했다라고 하면 혹 연시에 모두 개, 복록, 로광을 만났다라고 하면 혹 천간에서 비겁이 중첩됐다라든지 하고 혹 관성이 쇠약해요. 그럼 일주가 강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쇠할 때는 꺼린다. 인수가 설계하는 걸. 그렇죠. 관성이 쇠한데 관생인을 해줄 수 있나?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꺼리는 것이에요. 즉 불파, 그러니까 파충파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두렵거나 충파가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 충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까 하면은 혹 관성이 쇠해서 오히려 인수가 설을 하면이라고 했지만, 이건 오히려 일주는 이제 극할 때 얘기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오히려 인수가 설하는 걸 너무 쇠하는 거 설함을 별로 안 좋죠. 그러면 하여튼 충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간 비겁 중하거나요, 연시로다가 노광을 만나다든지 일주가 득시당령을 한다든지 하면 충하는 것을, 충하고 파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주의 기세를 봐서, 일주의 기세를 봐서 왕상자는 희충, 충하는 걸 반기고요. 휴수자는
파충, 충하는 걸 두려워하게 돼 있으니 비록 일주로서 논을 하지만 세운 역시 세운에서 들어오는 충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례명 이렇게 설명도 짧으시고요. 사례명제도 2개예요. 그래서 참 또 병화일주를 쓰셨어요. 이번에는요, 둘 다. 그러면서 진월이에요, 똑같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반대로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병화일주가 진월에 또 태어난 거는 똑같은데 정반대로 설명을 하시죠. 물론 목이 왕한 건 똑같아요. 같은 저 밑에도 목이, 오히려 저 밑에 건 목이 더 강합니다. 자, 이 사주는요, 진월에 전 이걸 뭐예요? 식신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신격이 되고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 투출했으면 격으로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아주 구태여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까다롭게 또 이거 뭐죠? 인수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목체 금토형제니까 체가 목이니까 이 병화일주에 대해서는 인수가 너무 강하니까 저는 식신격으로 잡았고, 용신도 금용신이에요. 금용신의 토이신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식신격에서요, 식신격에서 격용신을 이제 격에서 상신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나? 이 병화를 잡아야 되고요. 상신으로서는 병화를 잡고요. 또 토생금을 해서 구신을 놓네요. 지지에 있는 걸 또 안 써요. 격국론에서는. 운은 근데 금운으로 들어오는 건 좋아하죠. 화운도 괜찮고요. 목이체니까요. 화운도 괜찮아요. 화운도 괜찮고요. 금운도 괜찮고요. 이 사주는 괜찮습니다. 다음 사주가 안 좋아서 그렇죠. 자하 인수예요. 이렇게 해서 지지가 천간을 생하고 있죠. 그래서 생우 개춘, 개춘이라 인기가, 인수의 기운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연에서 봉 갑인을 하는 고로, 즉 태과하다. 인수가 너무 태과해요. 토가 비록 당령을 했다 해도 목이 더욱 단단해. 갱견, 단단해서 반긴다. 인신충을 봉충하는 것을 반긴다라는 거예요. 저 용신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재성으로서 득용하니 용신을 쓰니 재하면 이거 차례제자 아닙니다. 이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러나라고 해석을 해야죠. 끓이는 것은 비견이 개도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충지무력, 충을 하면 힘이 없다. 이 비견 때문에요. 그러나 조년, 운주, 남방, 이게 이렇게 남방이 되면 저 용신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원래 목에 채면 저 지지로 사실은요, 천간으로다가 신금이나 뭐가 하나만 투출했으면요, 이 뭐죠, 화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근데 저 지지에만 저 용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국론에서 쓰지 않지만 저 용신이 신금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기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화운이 들어오면서요. 용신을 정해놓고 대운을 보니까 화운이 되니 기도 이상, 넘어졌다 쓰러지기를,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이상하리만치 했다는 거예요. 임신은, 그렇죠. 임신 개유예요. 이때 20년간 방충, 충하는 것을 도와줘서 임목을 충하는 걸 도와줘 갖고 극과 비견을 제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로 임수가 이 병화를 극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뭐 저 병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목이 강하니까 먹기를 설할 땐 괜찮은데, 여하튼 임신대운에는 병화까지 제거하니, 그리고 용신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창업훈가, 이 창자는 중국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자 안 쓰죠. 이 창자 쓰죠. 이거 하나 베이죠? 그래야죠. 이 창자죠. 창업훈가 했다. 차는 위, 말을 해서 승, 인수를 타고 있을 때 뭐예요? 취재, 재성을 취하는 것이죠. 자, 인수가 강하니까 재성으로서 택해서 인수를 치는 거다. 재극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보셨고요. 잘 보셨습니다. 이 명제 용신은 시지 신금이다. 용신을 정하고 용신의 강약을 살펴서 시신을 정한다. 용신이 약하면 토성을 시신을 한다. 그 다음으로 대운을 살펴 삼순대운까지는 굵게 있는 사람을 살았을 거죠. 왜냐하면 천간으로 들어오는
기경신이 용신오행이지만 그러나 지지론 사원이 남방화우로 비거분이기 때문에 기도 이상이 됐다. 비거분도 있지만은 비거분은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 용신 신금을 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20년은 창업했고요. 프로그래머로서 오행체형로로 오행지수를 검증하면 목이 5.0이에요. 다음은 7.1까지 가요. 다음 사례 먼저. 그래서 금이 1.4인데도 이건 금을 용신을 하는데 다음 사주 금을 용신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안 쓴다라고 나타나요. 목체, 금토용조로 역시 철전형 설명에 공감하며 금용신의 토이신이 된다라고 했죠. 자, 사례명조 38번입니다. 네. 안 좋네요. 예, 금이 용신이라고 해요. 금이 용신이라. 예, 그 용신을 건드리니까 안 좋죠. 이거 딱 두 대운이에요. 갑술대운 되면 안 좋아요. 이사주 때. 예. 갑술되면 천국, 뭐, 지지로 용신, 뭐, 희신, 진토를 치고, 예, 안 좋죠. 하를 더 성하게 하고요. 모근이 들어오는 거죠. 예. 간목이 들어와서 안 좋겠죠. 딱 20년 버는 거예요. 아, 그래도 20년 벌면 됐죠. 뭐. 자, 38번이에요. 아, 이 사주는 위에 사주하는 여기가 갑인이었나요? 예, 갑인이고 이거 병진이었어. 아, 병진이 아니라 뭐였었죠? 갑인 다음에 병인 무진이네요. 예, 무진이라 식신격으로 했고요. 이건 인수격입니다. 예, 확실하게. 그 이유, 저는 이걸 또 밑에 격국론에서 식신으로 잡았다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진토 속에 을목을 뿌리를 내려서 이건 인수격입니다. 목체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데 불영한데 금토를 용조를 불영한대요. 프로그램에서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임철조 선생님도 또 저 금을 못 쓰겠다는 거지. 아까는 하나인데도 썼는데 지금 두 개인데도 용신으로 못한다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대우는 같이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못 쓴다라고 하세요. 그럼 목이 천대 금토용조 불영이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뭐를 쓴다? 수를 쓰고요. 예, 화를 쓰겠죠. 예. 그럼 용신은 이걸 뭘 쓴다는 것이죠? 예, 이 수목을 쓴다고 하시겠는데요. 네. 수목으로 간다는 건데요. 목화가 아니고요. 그럼 이게 종격으로 갈 수 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와요. 못 쓴다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요. 금토용조에서 불영이라고 딱 나와요. 자, 또한 자하 인수로서 역시 제 계춘이라 그래서 인수가 미무 이렇게 해서 미상무라고 하면 미상불이나 무나 똑같아요. 부정하면 일찍이 몸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 인수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여유가 있죠. 이게 뭐 확실하죠. 이 진토도 없어져 버리는데 뭐 인목을. 네, 그래서 연간에 임살, 살이 딱 자취하고 있고 생인 유정, 인성을 보아하니, 인성을 생하니까 유정하죠. 부정외야, 뭐예요? 투려할 것이 없다. 네, 투려할 필요는 없다. 끓이는 것은 양신이 충인한다. 두 개의 신이 인을 충한대요. 하나만 충하죠. 두 신을. 간목지근이 뽑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가운 것은 임수가 설금생목하니 목을 생하니 그래서 운주 병호운에 겁재가 신금 재성을 제거해서 재성을 겁재가 이 오운에요. 지금 신금을 못 쓰니까요. 제거하니까 좋죠. 입학 보름 등과했다. 자학생으로 들어가서 등과를 했어요. 정미 합거 임수하니 이거 수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운주 춘이 불처 춘이 아마 보면 춘이라는 건 동쪽 문일 거예요. 3주 3번씩이나 도전했다가 이기질 못했죠. 불처이라고요.
무신, 극거, 임수. 이 왜 수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삼충임목. 예, 목을 3번씩이나 충을 하니 사워도 길을 가다 죽었네요. 사워도. 자조, 지 임수가 곧 간목지 원신인데 끊어지면 불가상, 결단코, 이건 결단코요. 불가상, 상하면 안 된다. 예, 임수가 상하면 안 된다. 임수가 수상, 상을 당하면 어떻게 돼? 간목이 필고 간목은 외로울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목이 찬데도요 종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주를요 수목화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독살, 외로운 살은 용인자, 하나의 살을 인성을 쓰는 자는 가장 끓인다. 제살을 살을 제하는 것을 가장 끓인다 라고 했어요. 예, 참나죠. 이 명조는 임철조식 중화용신격에 보면 경맥은 관인상생격이다. 즉 연간의 편관과 일간의 사이에 인성이 있어 관인상생한다. 관생인 인생한 구조로 되어 삼자의 연생구조 중에 발원지임 관성이 그걸 받으면 용신격에 깨지는 파격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명조의 용신은 인성의 목성이고 그 목성을 덮는 수성이 시지다. 하지만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목이 7점이래요. 화가 2점이고요. 토가 없어요. 저 진월의 토는 뭘로 변했다? 네, 목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2.4가 되는데도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수가 2.5로 목재 금토 용조이나 프로그램에서 이따 배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금오행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월지의 진토가 목으로 변해서 외로운 연시지의 신금으로는 용력이 부족하여 불행한다고 나오는 듯하다. 역시 적천수 천미를 증주하신 철조님의 뜻을 프로그래머이신 한범정씨가 철저하게 따르신 듯하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래머를 제가 탓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지시는 정다드 선생님이 하셨겠죠. 예. 적천수 39번은 예, 이렇게 해라. 근데 참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39번이요. 배드리면 깜짝 놀라실까요? 저 금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체 금토용 불가, 목체 수목화에서 목체 목화용으로 가라. 목이 용신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무신 때문에 인목이 세 번의 충을 당해서 끝났다. 또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왜 여기다 이런 걸 달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무신 때문에 길에서 죽었다는 거죠. 길을 걷다 죽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천수의 이시,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신금 쓴다. 억부영신론에서 잡으면 신금 쓸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신금을 못 쓴다 라고 하신 것은 철저 선생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됐죠. 자, 아마 그만 끄는 거 같습니다. 끊겠습니다.